네,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는 핵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안보 협력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핵안보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핵안보 정상회의는 내년 3월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내년 핵안보 정상회의 과제와 준비 상황에 대해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한충희 부교섭 대표를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충희 부교섭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청취자들이 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내년에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 회의가 뭘 논의하는 회의입니까? 네, 핵안보 정상회의는 이제 영어로 우리가 뉴클리어 시큐리티 서밋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거는 그 핵 테러 또는 그 방사능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핵물질 또는 핵시설의 보안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그 정상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테러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대상은 그 알카에다 같은 그 비국가 행위자, 즉, 테러 단체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관리뿐 아니고 국가 간의 불법 이동이나 밀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국가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하는 그런 정상회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해 4월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네. 이 지난해 이 첫 회의,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 이게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짓 되면요, 우리가 9.11 테러, 이제 10주년이 대략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9.11 테러가 미국에게는 큰 그 충격이 되었다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테러의 그 수단만 핵 테러로 바뀌면은 또 가공할 그런 테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나 그 이후에 알카에다 조직들이 실제로 핵 테러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핵물질이나 핵무기 그 제조 방법들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그 정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것이다. 라는 이제 인식을 미국이 강하게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그 4월에 체코 프라하에서 연설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핵 없는 세상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이 취약한 핵물질 그리고 시설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년 내 이것을 취약한 것을 방어를 잘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4월에 워싱턴에서 최초로 핵안보 정상회의가 50개국 정상이 참석해서 열리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50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이 국제기구 대표도 참석하는 이 안보 분야의 어떤 최상위급 회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핵 문제, 핵 안보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핵 테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그것이 아무리 조악한 형태의 그 폭발 장치라 하더라도 뉴욕이나 뭐 런던 이런 대도시에 터질 경우에 수만 또는 많게는 수십만의 인명살상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이제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재앙적인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 세계적으로 그 고농축 우라늄 HU라고 하는 것이 한 1,600톤 그리고 플루토늄이 한 500톤의 재고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이럴 네. 경우에 이걸로 핵무기를 한 12만 개까지도 만들 수 있는 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3년 이후에 이제 IAEA에 매년 그 핵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이 밀수되거나 분실되거나 도난한 사건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매년 한 200여 건이 보고가 되고 지금까지 누적 개수로는 한 2,000여 건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핵테러가 일어났을 때 갖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이런 이제 영향을 생각할 때 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금융권은 지금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예.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이런 큰 핵테러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다 금방 일어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와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회의다 보니까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논의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1차 워싱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 핵테러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 위협 인식을 정상들이 다 같이 공유했다 하는 이제 그래서 정치적인 의지를 결집했다 하는 조금 선언적인 그 회의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서울 회의는 거기에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 조금 더 이제 실천적인 단계로 실천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서울 회의는 우선 1차 회의 때 그 합의 사항들이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 한 그때 각국이 약속했던 것들의 한 60% 이상은 지금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회의에서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들 중에 조금 우선적인 것들, 우선적인 중요성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네. 그것을 좀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인 동시에 또 우리 목표와 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는 이제 주춧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자력 안전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사능 테러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물론 이제 분단 국가입니다만은 두 번째로 해관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1차 회의는 미국에서 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핵 보유국이 되겠고요. 네. 저희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이 비확산 규범을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전이 21기인데요. 네. 이거는 세계적으로 그 기수나 또는 그 발전량으로 볼 때 세계 이제 5위 원전 대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리가 기술,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그리고 우리 국가의 위상이 이제 좀 높아져서 이런 주요 국제 안보 이슈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고요. 특별히 이제 미국이 1차 회의를 주도하면서 이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이 2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에 굉장히 협조 관계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네. 판단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적 개발 원전에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이렇게 변신했기 때문에 자격은 충분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년에 회의를 연다면은 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동안 뭐 핵 비보유국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규범을 지키는 입장이었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까? 네, 그렇죠. 작년 11월에 우리가 온 국가가 아주 반갑게 또 아주 크게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이제 G20 행사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치렀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금융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인 국가가 됐는데 이제 이 안보 분야에서 이 정상회의는 이제 그 당시 G20보다 굉장히 숫자가 많고 거의 한 배 가까이 되는 한 50개국 이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 역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의 이제 정상회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에서 경제뿐 아니고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가 아젠다를 리드하고 그렇게 세계적인 그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가로서의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또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의장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상회의 합의문 같은 초안을 작성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각국이 우리의 이런 리더십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그 해관보 정상회의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게 될 때 우리 그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우리의 그런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원자력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이런 안보 분야에서의 그냥 정치 안보적인 리더십뿐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산업 또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자, 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주민들의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야, 이 원전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렇죠. 내년 회의 때도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됩니까? 네, 사실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뉴클리어 세이프티라 그러죠. 안전 문제이긴 하지만요. 예. 사실 이 해관보 정상회의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안전 문제하고 안보 문제는 원인이 차이가 나는 것에서 구분이 됩니다. 네. 이제 안전은 이제 자연재해 이런 사고 이런 것이고요. 그 안보는 누가 이 테러 분자들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 물질을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의도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요. 실제로 일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의 생명,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은 사실은 비슷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함의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전 또 안보 문제를 우리가 잘 보완적으로 서로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테러 문제도 조금 더 새롭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테러범들이 원전을 공격해서 테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사보타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이제 핵물질 탈취해서 핵무기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시설을 공격하거나 또는 내부자의 어떤 그 공모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이버 테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원전을 오작동을 시켜서 방사능을 누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내년 3월에 이제 해관보 정상회의에 북한 측 고위급 인사를 초청할 것이다 이런 저 보도도 나왔었는데 북한 핵 문제는 이게 어떻게 다뤄집니까 내년에? 네, 기본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북한 핵 문제는 그 핵 비확산,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요. 네. 핵 비확산 차원의 문제고 우리가 육자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논의를 하고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그 5월에 베를린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김정일을 초청할 의사가 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밝힐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북한 핵 문제는 핵을 폐기하는 문제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약속할 경우에 지난 5월에 그런 초청에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50개국 정상이 모여서 서울 커뮤니케를 발표를 하고 또 해관보 정상회를 연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북한에게는 네. 상당히 엄중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참석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물론 이제 비핵화가 전제가 되겠죠. 네. 네. 비핵화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한충희 부교섭 대표였습니다.